삼화 콘덴서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봅니다. 매출은 1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09%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9.8회전이고 PBR은 5.6입니다. 재고자산 교차검증 원재료 갭이 발견됐습니다. 삼화 콘덴서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경기도 용인시 초인구 남사읍 경기동로 227 삼화 콘덴서가 1956년에 설립이 됐네요. 국내 유일의 콘덴서 종합 메이커로서 관계사인 삼화전기가 생산 중인 전해 콘덴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콘덴서, 즉 전력용 콘덴서, 필름, 세라믹 콘덴서, 적층 콘덴서, 칩 인덕터를 생산 및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대표이사의 사진도 제가 좀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류들 MLCC, DCC, 그 다음에 비드 앤드 인덕터, 그 다음에 디스크 베리스타라고 되어 있네요. 삼화라는 말이 세 개가 화합이 된다 이런 뜻으로 참 회사명은 좋습니다. 근데 이 화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조금 일본 냄새가 좀 나죠. 대표이사 인사말에 이런 컨셉을 좀 넣었으면은 세 개가 화합이 되니까 소비자, 사용자, 노동자. 제가 최근에 소비자 주권 시대를 천명하기 시작했는데요. 신보수 선언으로서 그 형식상으로 하는 그런 소비 고객 만족 운동이 아니고 소비자 주권이라고 좀 표현을 할 정도로 좀 그렇게 기업들의 어떤 각오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가는 11만 3,700원으로 1년 전보다 무려 332.3%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5.6으로 431%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는 오영주 씨가 16.16%, 한국 JCC가 6.37%, 국민연금 5.15%, 외국인이 7.3%. 그 제가 더 추적은 안 했습니다만은 JCC라고 그러면은 느낌이 이게 그 사막 콘덴사도 처음 회사 생기면서는 일본 기술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호적 지분으로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JCC라는 게 재팬 C니까 그 뭐 콘덕터, 콘덴서 이런 거하고 좀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입니다. 여기까지는 이 한국 JCC까지는 추적을 안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636억 원으로서 10%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1% 증가했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2.9%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수료분율은 1.4% 상승했고요. 운영경비는 7.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1로 0.06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32억 500만 원으로 109%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7억 9,200만 원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재고 회전율보다는 연간 9.8회전 예상이 되고 전년도보다는 약 0.3회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도 매출 원가가 7.8%밖에 증가
안 했기 때문에 이 매출 원가율이 1.8% 하락을 해서 영업이익이 증가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제품, 상품, 제공품 합쳐서 219억 3,800만 원, 연초보다 19억 8,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저는 이 보관 재고와 제공 재고를 통합을 해서 한 데이터 안에 관리한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10% 증가했는데요, 재고도 10%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비례적으로 가면은 뭐 나쁠 것도 없어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석 내용입니다. 제품 및 제공품 등의 변동이라고 해서 마이너스 12억 8,600만 원이면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 상품이 사용액이면은 A 재고자산의 변동에는 상품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314억 원으로 8.9%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는 7.6% 증가했고, 운영경비 282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59억 8,500만 원을 뺀 222억 300만 원이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재료 비율이 60.1%로 0.4%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재고 흐름, 입고 출고 금액이 들어간 거로 공시가 돼야 될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파편화된 데이터들을 제가 좀 주어 가지고 맨 밑바닥에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입고액이 이게 총 제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고액이 매출 원가가 되겠어요. 그래서 재고를 맞춰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도 이 출고 금액이 비성분 사용액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해보면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입고 금액이 파편화된 것 중에서 이 307억 원이 있는데, 이게 상품 매입액까지 포함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갭이 26억 9,400만 원이 납니다. 이 재고가. 그래서 원재료 기말재고 갭은 상품 매입액이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의 변동 검증으로서 제조비용의 차이가 6억 9,500만 원인데 이것은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PQ 총 제조비용의 갭도 동일한 상품의 증감액이 되겠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합니다. 그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억 9,200만 원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그 차액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112억 원, 4.7% 증가했고, 직원 수는 660명으로 16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평균 임금은 6,810만 원으로 2.2% 상승할 것 같습니다. 노동 생산성 2.9로 2.3% 상승했고, 노동 분배율은 7.5% 하락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막 콘덴서가 이 중견기업 정도의 급여, 중소기업이죠. 중견까지도 안 되죠. 6,800 정도면은 돈도 버시고 그러는데, 조금 더 좀 더 좋으려면은 생산성도 올라갔는데
경영진이 미리 알아서 조금 더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희망을 해봅니다. 빨간띠 두르고 으쌰 으쌰 이런 거 하지 말고 경영진들이 알아서 조금 먼저 올려주면은 그런 일이 발생을 안 하기를 기대합니다. 하도 좌파 정권이다 보니까 어쨌든 인가공비가 54억 7,500만 원으로 17.8% 증가했고요. 전력비가 많이 나가네요. 3.1% 증가했습니다. 운반비 7.3%. 그 운반비는 이게 그 제품들이 아주 그 작은 그런 부품들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연간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근데 3개월에 한 9억 나갔어도 운반비가 만만치 않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 상승했고 스루픈율 상승했으면 동일 방향이면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명업 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 0.9회전, 1회전 했다고 보면은 3개월에 한 번 수금하기 급급하다. 그리고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조금 더 빠르네요. 정년하고 똑같은데 현금 버퍼는, 캐시 버퍼는 뭐 부족하지 않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퐁 ROI 자본 회수율 1.5%로 0.8% 상승했습니다. 자, 그 투명하게 가정을 했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냐? 비중까지 계산했는데 5% 상승했습니다. 판매 가격 3.7%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입증을 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다 반대로 나왔습니다. 입증 실패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그 원재료 가격 공시한 금액이 제대로 안 됐든지, 아니면은 손익계산서가 분식회계가 되어 있든지, 투명회계 과정도 입증이 안 되면 분식회계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저의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제가 원재료 재고액이 교차 검증을 했을 때 안 맞아떨어지는 거, 그것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에는 상품 매입 가격은 또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그 상품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아 가지고 그래도 영향은 받을 텐데, 상품 매입 가격도 참 공시를 해주면은 검증이 좀 될 것 같은 기분도 있는데, 어쨌든 노출된 데이터를 가지고는 입증은 실패입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간 매출액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운영경비 기준 1 더하기 300%, 영업이익도 그렇고 더해가지고 스루픈율로 나누면은 2,544억일 것 같습니다. 이 스루픈율이 49.3%면은 재료 비율이 50.7%라는 얘기인데요. 50.7%. 그 100원짜리 팔면은 거의 뭐 50원 정도 남는다. 이렇게 좀 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수익률이 좀 올라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질 높은 그 예측을 위해서 더 진행을 해보죠. 1분기 거를 지금 가지고 연말 매출을 예측했듯이 전년도도 똑같이 했다면은 제가 2,313억 원을 예측했을 텐데 실제 결과는 2,482억 원이라서 제가 6.8% 작게 예측을 했었을 것입니다. 한 5% 범위 내면 그냥 넘어가는데 6.8%는 좀 갭이 너무 크다. 그러면 올해 예측할 때, 실행 계획을 짤 때 조금 더 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손익분기점을 또 생각해 보면은 올해는 손익분기점이 10.85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는 11.3월이었습니다. 그러면 약 0.5개월이 앞당겨지죠. 한 보름 정도 그렇게 앞당겨지니까 이익을 더 좀 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지 않냐, 보름이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더하기 300%를 그냥 그대로 가기로 하고 어 손익분기점 시기가 약간 당겨지니까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요거를 뭐 납품 단가라고 비교를 하면 254,000 원에 한다 그러면은 12,300원 남는데 좀 더 이익을 남겨보자.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뭐 이런 거. 근데 뭐 다 변동 없이 그대로 해 보는데 재고 회전율만 올려면서 어 매출을 좀 올린다고 한다면은 2,597억 원까지 올라가면은 운영 경비가 좀 증가한다 하더라도 계획상 한 123억 이익이 나올 거가 140억 정도 이익이 나오겠다. 그리고 그 매출 달성 시기는 11.7월이니까 12월 달 다 가서 좀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손익분기점이 이게 넘어가면 연말에 그때는 좀 할인 행사도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매출 달성 시기가 12.7이니까 충분히 더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것은 제가 매출료 증가율만큼 상대적으로 달성 시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하는 이론이지 실제 이게 딱 맞아떨어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원가 회계로 예측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가 회계 패러다임으로는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때의 판매의 매출 목표는 또 각각 해 봐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매출 목표를 올려야 목표한 영업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납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 보죠. 어 사막 콘덴서가 전력 수요를 많이 쓰는 그런 업체에 에 납품을 하기 위해서 견적서를 낸다고 보죠. 그러면 이 영업 입장에서는 조금씩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부풀리게 돼 있습니다. 재료비 131,000원, 가공비 89,000원, 조금씩 소심하게 올립니다. 판매 관리비 24,000원, 그래서 244,000원에다가 마진 16,000원, 이래서 26만 원은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견적을 냈는데 저 같은 구매 담당이 내가 봐서는 254,000원, 6,000원, 1%만 값이 1%만 깎읍시다. 6,000원. 아니 1%가 아니지. 1,000원, 6,000원이니까 그거는 6,000원만 깎읍시다. 뭐 많이 깎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은 한 16,000원 남으르는데 그거 깎이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반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은 영업에서는 이제 더 판매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100만 원 돈으로 단위로 들어와서 2,597억 원을 한다면은 매출 원가율 그대로 적용된다고 봤을 때 영업이익은 8,849원으로 16,000원은 벌어야 되는데 슬픈 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재고 감소 기준으로는 그게 안 올라가네. 영업사원인 그래 가지고 말이야. 당신 제대로 가격도 못 받고 그래 가지고 말이야. 왜 깎임을 당해 가지고 영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스트레스만 받는데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이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거든요. 스르프 관점에서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다시 비교하면은 254,000원에 봤을 때 스르프 관점에서는 12,300원 봅니다. 근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8,100원뿐이 안 되고요.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12,564원으로 스르프보다 그래도 214만 원 더 법니다. 그런데 그 재고가 자꾸 쌓이니까 추가 판매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어 좀 노력을 해서 어 25만 9,722원 단가 인상 효과를 내서 이렇게 했다면은 스루폿은 노력한 만큼 14,000원 이익이 되는데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니까 8,849억 원이 이익이 안 난다. 그게 5,000원이나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는 매출 원가율을 내려야 원가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하려면 재고 생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운영비용을 극단적으로 줄일 것이냐 그것이 문제인 거라고 어, 항상 고민하고 영업과 생산이 갈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 요 과잉 생산 덤핑하지 말자는 메시지고요. 자본주의인의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코리아 회계로 독립하자. 제가 스르풋 회계를 그 원조인 고려 개성상인의 복식 회계를 의역해서 스르풋 회계를 코리아 회계라고 제가 지금 이제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부터 어, 저도 그런 어떤 그 산업계 원가회계 발원지에서 독립하는 의미로 미국 애들이 안 바뀌니까 그 좀 거기서 유럽에서 안 바뀌니까는 그 이민 미국에 와서 새로운 나라 생겼듯이 그 미국에서 생긴 스루프트회계인데 거기서 그런데도 안 바뀌니까 제가 받아들여 가지고 7월 4일 날 코리아 회계로 독립하기로 했습니다. 좀 비유적인 표현이겠습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노동가치설이 들어간 공산주의 원가 회계를 자본주의 내에서 계속 쓸 거냐, 자본주의 정신에 의해서 코리아 웨이로 갈 거냐 결정을 해야 되겠죠. 제 절작입니다. 재정국가의 불편한 진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원가 회계를 쳐버립시다.